안녕하세요. 구몬호입니다. 미쳤어?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게? 이 말은 제가 공무원을 그만둔다고 할 때 집사람하고 친구들, 주변 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벌써 공무원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었네요. 저의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인간극장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우물안 개구리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들려드리죠. 저희 20대는 이제 청춘 시절에는 제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녔던 마드로스였습니다. 항해사. 정확한 명칭은 이 외양선의 항해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포 해양대학을 졸업을 하고 21살에 이제 파릇파릇한 청춘 시절에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선박은 대형 유조선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항해사 생활을 과거 20대 때 한 만 5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운행하던 그런 유조선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는 이제 1986년도에 이제 8월 달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항해사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이 딱 21살. 완전 새파란 청춘이었죠. 그리고 이제 1987년도에는 이제 외항선을 타고 중동으로 화물을 싣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통이어서 이란에 이제 태국에서 쌀을 싣고 갔는데 입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외항에서 한 6개월을 묶여 있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여름이라 막 중동 날씨가 막 낮에 기온이 45도가 막 넘어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연료 보급도 끊기고 또 식량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살 길은 있더라고요. 먹을거리는 이제 그 이란 주민들하고 물물 교환으로 바꿔 먹었고 또 고기 같은 거는 이란에 이제 양고기를 많이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한국배 찾아가지고 구명정 내려가가지고 양고기 한 10마리 얻어서 그런 거 먹고 또 거기 이제 열대지방이니까 물고기가 좀 잡히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그런 생활도 해봤습니다. 제가 참 희한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는 일본 해운회사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일본 자동차를 수출하는 운반선을 또 운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미국 해운회사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미국 철강석 운반선을 또 운항을 하게 됩니다. 철강석은 뭐 호주나 또 브라질 이런 데서 이제 수출을 하고 이제 철강을 만드는 뭐 우리나라나 또 일본 이쪽으로 많이 운반을 해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 유조선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유조선을 한 2년 정도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 유조선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가늠이 안 되겠지만 이 길이가 300m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 폭이 한 60m, 그 다음에 이 깊이가 한 30m. 그러니까 여러분 잠실 운동장 하나가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요 뒤에 보시는 게 이제
거주구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침실이고 맨 위에 보이는 게 여기 이제 브릿지라고 합니다. 컨트롤 항해하는데 뭐 배가 워낙 크니까 뭐 엘리베이터도 막 10층까지 운행되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선박을 제가 소시적에 20대 시절에 86년부터 91년까지 약 한 5년 동안 마드로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91년 9월 달에 내 인생을 바다에서 끝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히 또 항해사 직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하고 먹고 사나 생각하다가 이 선박을 운항을 하면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이 선박 원유를 적재를 하고 하역을 하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컴퓨터의 키역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항해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울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게 되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열공을 해가지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1993년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서 컴퓨터 자격증 딴 거로 전산직, 그때 당시에 전산직을 처음 뽑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직 공무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40대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던 경찰청,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본청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제가 1994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 14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게 다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기관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정부 통합전산센터라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광주에서 1년, 대전에서 한 6년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은 만 한 21년 정도를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고 이제 또 2015년 4월에 21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60세가 은퇴인데 저는 10년 먼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대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투자의 세계로 또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이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입니다. 이분의 이 그림에 있는 이 명언을 제 모토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한번 읊어드리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0대에서 이제 40대를 직장인 생활, 노동자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즉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서 꼬박꼬박 주는 근로소득만으로 삶을 이어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50대 들어서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50대는 투자가이자 자본가의 삶은 한번 살아보자. 즉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듯
돈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모토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주식 투자자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자의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도전은 또 한국경제TV에서 주식 컨설팅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력도 없으면서 그 용기가 가상하죠. 그리고 지금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유튜버의 삶을 또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뭐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는 한 1년 정도 돼가지만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 한 8월 달부터 했으니까 8, 9, 10, 11 이제 채 4개월도 안 되네요. 뿅아리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런 새로운 도전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도전은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하다 보면 또 얻어 걸리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20대에서 40대까지 직장일 생활을 하다가 이제 50대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의 만족감은 지금 생활이 훨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투자 이야기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95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공무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상사가, 야, 젊은 사람들 이거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거 한번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주식의 지읒자도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 1도 안 하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95년도에 시작해왔고 97년도에 국가 부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 공식 신청. 이렇게 되면서 저의 투자금은 이렇게 됩니다. 깡통. 하나도 정말 깡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IMF 때는 자고 나면 하한가였거든요. 자고 나면 하한가에다가 팔지도 못하고, 버틸라고 버틴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버티게 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웬만한 기업들은 건설회사 같은 거, 뭐 중소기업 같은 거 다 망했어요. 그래 부도해가지고 제가 5년 동안 배 타서 번 돈 여기서 다 날렸습니다. 참 허무하죠,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F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금모으기 운동부터 해갖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하고, 외국인들에게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서 또 이제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불어닥칩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열심히 또 깡통이 됐으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마침 재수가 좋게 이렇게 닷컴 버블이 형성이 될 때 까먹었던 돈을 다 복구하게 됩니다. 정말 재수가 좋았죠. 그런 다음에 닷컴 버블이 꺼질라고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때는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2000년도 3월달 초반에 투자금의 90%를 다 빼버립니다. 빼고 10%만 가지고 깔짝깔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쪽박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주식 투자에서는 거의 한 90%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또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게 미국 9.11 사태.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9.11 사태. 비행기가 여기 뉴욕 쌍둥이 빌딩을 자살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주식시장이 또 폭락을 나오게 됩니다. 그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때 당시에 하루에 한 5%인가 뭐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 손해 많이 봤죠. 그렇지만 이제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때 투자해가지고 또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다음 2003년도에는 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 석유 패권 전쟁을 위해서 감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피난 다니다가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제사상으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200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이 건설 이 뭐죠, 이게 모기지면은 이제 대출이잖아요. 대출에 대출 상품에 또 투자하는 이 레버리지가 이 정도로 이렇게 버블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모든 자산 가격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완전 수직 낙하를 하게 되죠. 저도 이때 당시에 계속게 2007년도에 또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때 또 3분의 1동가리가 나게 됩니다. 참 재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경험을 믿고 버텼습니다. 존버했습니다. 존버. 그래 이제 3분의 1동가리 났지만 금융위기가 벗어나면서 버냉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면서 또 이 위기는 다시 한 1년 만에 회복이 되게 됩니다. 참 주식 인생에 이런 큰 위기를 겪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IMF도 겪고 세계 금융위기도 겪고 이런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의 고통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한 고통이었는지. 저 때는 세계 금융위기 때는 삼성전자가 하한가도 갔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죠. 저런 위기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 또 2015년도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됩니다. 그래갖고 미국이
또 주가가 박살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덩다리로 박살이 나게 되죠. 2015년 2014년인가요? 15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런 다음 그 다음 또 세계적인 위기는 그리스가 부도나는 또 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다음은 또 작년인가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또 전혀 예상치를 못했는데 통과가 되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 나오고 우리나라도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또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폭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아주 힘들었었죠. 그리고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도 박살나고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나는 그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제가 정말 큰 사건만 이렇게 말씀드렸지, 정말 주식 투자하면서 뭐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23년 투자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추억거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열공하셔야 됩니다. 열공. 주식 투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열공 하셔가지고 이렇게 열공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포개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수많은 세계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위기도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20년 산 역사거든요. 이때 IMF, 이때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이때 9.11 사태, 이때 이라크 공격 해서 사담 후세인이 사망하게 되고, 이게 이제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났던 세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1년도 이게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이 중간중간에는 이게 월봉이라 그렇지 다 이게 위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브렉시트도 있었고, 또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일본의 원자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로가 가동 중단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위기가 있어도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위기도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안정적인 공무원을 조기 은퇴한 이유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KFC 창업자예요. 커넬 샌더스라고. 이분이 65세에 연금 받을 나이에 이 KFC 패스트푸드점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 성공을 이루신 분이죠. 이분 65세에 창업을 했는데, 저는 뭐 50세에 새로운 인생을 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한 거죠. 그죠? 첫 번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과감히 10년 조기 은퇴를 한 거고, 또 60세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늦은 감이 있어서, 저는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자, 이런 생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장인은 은퇴가 필수입니다. 40에 은퇴하든 50에 은퇴하든 60에 은퇴하든, 은퇴 후 우리가 살아갈 날은 30년에서 40년이 됩니다. 그 30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이제 뭐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 스타일이 성장주 투자 스타일이에요. 제가 늘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장주를 선호하거든요. 안정성보다는 뭐 아님 도, 성장주 스타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필수 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제가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한 예시를 이제 설명드리면, 제가 2012년도에 제 회사 근처에 있는 펩트론이란 회사를 알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2주 지속형 당뇨병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 2주 지속형 당뇨병 주사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제 회사를 탐방을 해서 회사 이 개발 로드맵하고 신약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015년도에 7월 달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투자한 금액을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투자해 가지고 한 300%에서 한 500%까지 수익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회사 투자 수익으로 그 옆에 있던 이제 뇌종양 치료제를 개발하는 비상장 회사 파맵신을 또 투자하게 됩니다. 뇌종양은 불치병이라 치료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성하고 또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파맵신도 2018년 11월 21일 날 코스닥 상장 예정 중에 있고, 지금은 이제 투자금 대비 약 한 150%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평균 연령이 80세에서 90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후 30년을 건강하고 즐겁게 삶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시죠.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이 모은 종잣돈을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노동력이 있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그 투자금이 성장하는 기업의 이윤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스포개미 또 위대한 투자의 현인에게서 얻은 아이디어로서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산업에. 그리고 기업의 성장은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위험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회사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또 시장성과 성장성 있는 제품이나 신약이나 서비스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의 대가에게 배우는 지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손정유 회장이 세상의 변화에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일본 최고의 갑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변화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미리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단기에 승부가 나지 않는 게임이거든요. 열심히 열공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장기 투자해 보십시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또 종 모양의 알림 버튼, 좋아요 버튼, 또 뭐 공유해 주실 분이 있으면 SNS에 공유도 해주시고 우리 함께 열공해서 소소한 부자라도 되어보시죠. 감사합니다.